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영쌤, 해랑쌤, 겨정댁쌤, 새놀쌤, 누리쌤, 허니맘쌤. 오늘 오늘 방송 같이 못 하신다는 분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오시네요. 선생님들 패치하는 거 많이 어려웠어요? 음. 제가 색깔 고민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선은 색깔 고민보다는 그냥 막 집히는 대로 막 원단 갖다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래도 이제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뭔가 딱 됐을 때 이렇게 눈에 그 원단이 자꾸 거슬려가지고 넘어가지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직 여러분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충격 먹으실까? 어차피 고민 많이 하셔봐야 완벽한 패치 되지 않으시거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고민을 안 하고 한 패치나 고민을 엄청 하고 한 패치나 뭐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고민을 엄청 해서 한 패치워크가 더 막 엄청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선생님들?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붙인 패치가 어색하고 덜 어색하고의 차이지,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패치했다고 해서 그게 막 되게 나 너무 예쁘게 패치가 됐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더니 난 이 패치가 너무 완벽해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들잖아. 저도 안 들거든요. 고민을 하고 붙이거나 고민을 안 하고 붙인 거나 뭐 도찐개찐 독인개긴이 표준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참 입에 안 붙네요.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도찐개찐 이렇게 말하면 옛날 사람 이렇게 하겠죠? 도마도처럼 뭐 독인개긴 뭐 고민한 패치나 고민을 안 한 패치나 거기가 거기잖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 다 거기가 거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거기고 어차피 마음에 안 들 거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냥 머리라도 편하게 그냥 막 해보세요. 막 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원단이 혼자 있을 때는 썩 예쁜지 모르겠던 원단인데 이 패치 들어가니까 되게 예쁘네? 이럴 때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익숙하지 않은 원단이어 가지고 한 번도 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어 여기에 이거 하나 딱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럴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발견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단독으로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화려한 색감 안 쓰셨던 분들은 특히나 익숙하지 않을 거거든요. 선생님들 조금 들어올 때까지만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처음에는 어차피 화려한 색감을 썼던 분들은 그래도 보니까 과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화려한 색을 많이 사용을 해보셨던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것도 넣고 하면서 패치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려한 색감을 안 써보셨던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너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패치할 때 너무 막 화려한 색이 너무 부담스럽고 막 튀는 것 같고 이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본업이 이제 미용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색깔을 많이 다루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업을 근 27년,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성인도 가르치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뭐 대학생, 중고등, 초중고대, 성인 뭐 다 그리고 뭐 이미 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 뭐 다 레슨을 많이 제 레슨을 좀 많이 한 편이어가지고 현장 일도 많이 했지만 강의를 해보면 그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 스태프들 보면 과감한 친구들이 나중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요. 과감하게 막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바다로 갔다 우주로 갔다 하더라도 진한 색을 써본 친구들이 나중에 진하게 막 과감하게 썼던 친구들은 나중에 거기서 색을 빼면 되거든요. 그 막 미친년처럼 널뛰던 그 과감한 색감들을 나중에 훅 덜어내기만 하면 돼. 덜어내기만. 근데 이제 연하게만 은은하게만 작업을 했던 친구들은 과감한 색 절대 못 가더라고요. 못 가. 이게 그 색에 대한 감각이 많이 올라오질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었는데 뭐 성인들한테서 그게 더 많이 나타나긴 하죠. 아이들보다는. 아이들은 워낙 갇혀 있지 않으니까 진하게 써. 그럼 진하게 쓰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성인인 경우들이 이제 연하게 어떤 톤 위주로 뭐 파스텔 톤으로 많이 했던 친구들, 뭐 다크한 쪽으로 많이 했던 친구들 뭐 보면 그 색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하고 아무리 진하게 더 진하게 하라고 해도 연하게 해. 진하게 해도 연하게 해요. 근데 진하게 많이 해봤던 친구들은 막 색깔도 여러 가지 막 썼던 친구들은 거기서 조금 덜어내면서 배합하는 자기 방향을 조금 잡아가는 걸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수도 사실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색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막 색이 막 엄청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과감한 거를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연한 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 접근하는 기간이 좀 더 짧게 걸려요. 그 이렇게 은은하게만 했던 분들이 과감하게 접근하는 시간보다 과감했던 분들이 덜어내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아. 네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지금은 어차피 시작이잖아요. 시작 단계 때 막 해보세요. 우주도 가보고 은하계도 가보고 언제 가보겠어요. 저쪽 티벳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중국 뭐 선생님들이 막 중국 하면은 막 뭔가 싸고 저렴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 좀 꽤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국뽕이 심해가지고 엄청 그런 게 좀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 중국 부자, 우리나라 부자 중국 부자 못 따라간다는 것도 많이들 하시는 얘기고, 사실 중국의 또 전통적인
뭐 것들은 예쁜 것도 굉장히 많고,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색을 약간 뭐 저쪽 뭐 에스닉한 것도 많이 써보시고, 전통적인 막 이런 뭐 인디안 색깔 같은 막 이런 색들도 되게 뭔가 에스닉하고 앤틱하고 예쁘잖아요. 화려한 색인데 그 동양 오리엔탈리즘 색들도 빨갛고 청록색 막 골드 막 이런데 되게 고급지잖아. 선생님들 산티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써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써봐야. 안 써보시면 못 잡아. 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보다도 더 화려하게 너무 원단을 화려하게 원단 잘 쓰신 분들 거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너무 제 취향인가? 어쩜 이렇게 다 화려한데 이렇게 배치하셨을까 하는 분도 있었고, 뭐 소프트하고 파스텔한 분들도 있었고, 뭐 베이직한 분들도 있고, 다양하고 다 잘하시긴 하셨는데, 어, 딱, 이거 누구 거다. 약간 인상에 남는 몇몇 분들은 은은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진한 분들이지. 그렇죠? 저 너무 잔소리 하는 것 같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자꾸 그걸 뭔가 깨드리고 싶은가 봐. 선생님들의 그런 고정관념 같은 이런 거를. 안녕하세요, 이한쌤. 이한쌤 출근 안 하셨나?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으셨나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화려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진짜 잘 못하겠다. 그러면 잘 못하겠다. 나 진하게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럼 색이라도 좀 다양하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은 톤 배치하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그게 같은 톤 배치하셨던 분들이 좀 상처받으실까 걱정되긴 하지만, 어디서든 하고 있고, 시작 단계에서는 누구나 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 톤온톤 배치, 톤인톤 배치, 비슷비슷한 색의 그라데이션. 이런 배치는 가장 기본색 배치거든요. 가장 기본. 어느 분야든 가장 시작 단계일 때 많이 하는. 그래서 같은 톤끼리, 같은 톤끼리, 같은 톤끼리. 어떤 선생님들이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번에 뭐 빨간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 빨간색 배치만 할 거야.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제 톤온톤 배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슷한 색 배치, 그라데이션 배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시니까, 비슷한 배치 말고 좀 보색, 보색 배치, 대비되는 색이 2개 이상은 들어가게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색이 촌스럽지 않으려면 3색을 넘지 말아라, 뭐 5색을 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크레이지 퀼트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혹시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일본이에요? 이 일본 쪽 이제 크레이지 퀼트 책자나 자료들을 보면 좀 약간 파스텔하고 정갈하고 이런 배치가 많더라고요. 선생님들 크레이지 퀼트라는 단어만 딱 놓고 보면 지역이 어느 쪽이 생각나세요? 어느 지역, 일본이 더 먼저 딱 떠오르시는 분 있나요? 있나요? 선생님들? 난 크레이지 퀼트 하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난 크레이지 퀼트를 배우러 유학을 간다. 한 나라를 선택해서 유학을 간다 그러면 난 일본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계신가요?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는 그럼 가고 싶은 쪽 어느 쪽? 크레이지 퀼트 하면 사실 일본 쪽보다는 유럽이 더 떠오르지 않나요, 선생님들? 저만 그런가요? 유럽, 미국, 뭐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크레이지 퀼트가 유래된 게 뭐 다양한 아이들을 콜라보하는 게 뭐 크레이지 퀼트긴 하지만 사실 시작이 그 부유한 귀족들 사이에서 내 부를 과시하기 위해 원단에 막 오만 비싼 애들 보석도 붙이고 막 금박도 하고 레이스도 붙이고 막 비싼 비단에 막 원단도 막 비단에 막 이런 실막 이런 거를 막 배치를 해가지고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패치가 크레이지 퀼트라고 하더라고요. 퀼트 역사적으로 그냥 짜투리 해결하려고 막 패치워크를 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 화려하겠죠? 그래서 자료들 찾아보면 유럽 쪽 자료들 책들 프랑스 책이나 뭐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면 색깔이 이렇게 톤온토 배치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되게 화려해. 그러니까 뭐 톤 다운이 돼 있을 수는 있어요. 톤이 좀 차분한 톤으로 가더라도 색이 뭐 검정색에 빨간색, 그러니까 톤 다운된 빨간색에 뭐 톤 다운된 파랑에 뭐 톤 다운된 그린에 뭐 여러 가지의 색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비슷비슷한 같은 계열로만 쭉 연결되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의 작품들 선생님 보시면 훨씬 더 멋있잖아요. 작품들이. 사진들도 보면. 그쵸? 저 너무 가스라이팅 하나? 크레이지잖아. 크레이지 쌤들 우리 좀 미쳐봐요. 미쳐봐. 미쳐요. 미쳐. 우리 쌤 너무 얌전해. 가스라이팅 중이에요. 가스라이팅. 그냥 얌전하게 배울 수 있는 데는 많잖아요. 또 꼼꼼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사차원인 저한테 배우시니까 같이 우리 좀 자유롭게 바느질하면서 자유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생님이 살면서 사실 눈치 볼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 사회적으로나 집안에서나 뭐 얼마나 많아요. 지켜야 할 게 세상 천지 널렸고 눈치 볼 거 세상 천지 널렸고 신경 쓸 거 세상 천지 널렸는데 이 바느질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뭐 어때? 내 맘이야. 남들이 막 이게 아니네. 약간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거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용실도 아무리 유명한 데서 잘 자르고 머리 파마하고 가도 미용실 바꾸면 잘못 잘랐다 소리 듣잖아요. 그 엄청 유명하신 분한테 잘랐어도 똑같아, 똑같아. 바느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는 분한테 배웠어도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쪽으로 가면 잘못했다 소리 들어. 어차피 그러더라고. 어차피 이쪽에서 내가 뭐 수백을 들여서 배웠어도 저쪽으로 가면은 또 저쪽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또 저쪽으로 가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다 아니래. 맞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배운 그 라인만 맞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적받게 돼 있어요. 어차피 맘대로 하시나 그냥 하시나. 근데 우리 밴드의 특징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서 올려놔도 선생님들이 다 칭찬해 주잖아. 그죠? 우리 이렇게 막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막 자유롭게 미친 듯이 그렇게 작업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하죠? 사실 자수할 때는 제가 색깔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뭐 원단을 썼으면 뭘 썼으면 거기에 있는 색을 골라서 주변에 배치를 하면 쓰면 된다. 그게 가장 색깔 배치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기본으로 썼으면 뭐 프린트 원단을 썼다거나 이렇게 썼으면 그걸 기준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색을 주변에 배치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가장 색깔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색깔 배치 기본. 내가 프린트 원단이든 뭐 내가 이 원단을 썼어. 그럼 이 노란 원단에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오렌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죠. 그럼 이 색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배치를 하면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 메인 뭘 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다양하게 써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일단 제가 계속 올려드렸던 패치. 이 아이 원단 패치를 하시면, 패치하고 나면은 이제 자료들 찾아보면은 이제 뭐 레이어드에서 자수를 한 아이들도 있지만, 막 레이어드에서 막 프리하게 자수가 올라간 애들도 있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쭉 자수가 잡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톤온톤에 비슷한 톤의 색을, 만약에 비슷한 톤이어도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파랑이 주지만 그 안에 색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바탕 패치에 색이 많으면 자수실을 다양하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가 다이소 원단이었지만 여기는 색이 몇 가지가 없어요. 푸른색, 아쿠아블루색에다가 흰색, 그리고 오렌지색, 조금 핑크색, 근데 다 톤 다운이고 파스텔하고 약간 그레이시한 블루의 톤이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 이렇게 톤온톤이면 지금 얘도 완전 쌩하니 띄는 것 같죠? 일부러 제가 색을 넣은 거거든요. 이 무늬입결 그대로 색을 넣은 거예요. 저 이렇게 톤온톤으로 그냥 블루톤으로 쭉 깔고 싶지 않아가지고 색이 있는 실을 써가지고 색을 추가를 한 건데, 아마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이런 게 되게 거슬리실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톤의 배치가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만 쨍해도 그 실의 색감이 빡 떠요. 그래서 그 실을 또 죽여줄 뭔가 작업을 또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톤은 비슷한 톤의 배치를 하신 분들은 자수가 힘들어지실 거예요. 자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수도 역시나 또 비슷한 톤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톤으로 쭉 자수가 놓여지면 이제 그 톤, 그 느낌으로 그 색감의 이제 얌전한 크레이지 퀼트가 나올 거예요. 색을 다양하게 쓸 수가 없어져요. 근데 원단이 패치가 화려하면 자수실을 이렇게 막 저 새빨간 거, 연두색, 뭐 보라색, 파란색, 뭐 반짝이 실에 막 이렇게 쨍한 색들의 실을 마음껏 쓰셔도 하나도 안 어색해요. 그리고 되게 잘 어울리면서 이 크레이지 퀼트의 느낌이 되게 잘 살아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패치 때는 너무 화려하지 않나? 막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화려하게 색깔을 막 자유롭게, 오히려 이런 애들이 얌전해 보이죠? 얘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색을 자유롭게 쓰셔서 수놓으실 수 있어지세요. 원단이 화려하면. 오히려 여기 보면은 이 바탕 원단하고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색으로 스티치 놓은 부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덜 보이죠? 그래서 원단 그냥 막 화려하게 쓰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도 있어요. 조금 더 크레이지한 느낌을 이렇게 내고 싶으실, 나는 크레이지하게 써놓고 싶다, 정말 이번 기회에 크레이지 한번 경험해보자 싶으신 분들은 막 쓰셔야 돼요. 막, 막 쓰셔야 자수도 이렇게 막 놓으실 수 있어요. 놔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자꾸 막 두 번째 시간부터 막 혼나는 것 같아서 막 속상하신 건 아니죠? 혼내는 거 아니고, 그냥 좀 기존에 하던 프랑스 자수 하듯이 크레이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랑스 자수 하듯이 크레이지 하지 않으셨으면. 안녕하세요, 문현민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수 꾸미는 작업을 해볼 건데, 사실 이제 뒤로 크레이지 퀼트의 후반부로 가면 선생님들 그 패치, 뭐 레이스도 붙이고 막 이런 패치워크 관련된 거를 많이 할 거예요. 뒤로 가서는 막 콜라주 작업들도 할 거긴 한데, 지금은 콜라주보다는 자수로 꾸미는 작업을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레이지는 자수 레이어드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법이 어렵진 않은데, 간단한 기법을 한 줄 하고 또 다시 레이어드 하고 또 레이어드 하고 이런 작업이에요. 이런 애들도 보면 기본 패더 스티치 하고 프렌치 너트 하고
레이지 가고 이렇게 막 그런 작업들의 결과물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지루한데 해 놓고 나면 너무 예뻐. 레이스로 땜빵칠한 거보다 훨씬 예쁘긴 하거든요, 자수로 한 거보다. 저도 레이스 엄청 쓰면서 땜빵질이란 표현 써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붙이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붙여대고 이렇게 붙이고 뭐하고 아직 자수가 익숙하지 않으신데 너무 이런 부자재 많이 이렇게 의지해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면 나중에 이 스티치 작업들을 자꾸 건너뛰시더라고, 힘드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프랑스 자수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음 단계, 다음 꽃으로 지나가는 맛이 있는데 이 크레이지 퀼트 할 때는 이게 헤링본하고 또 스트레이트로 쭉 하고 또 플라이 스티치로 쭉 하고 또 프렌치로 또 하고 이렇게 이 한 줄을 하기 위해 4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같은 줄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생각보다 화려한 거에 비해 살짝 지루해요. 살짝 지겹더라고요. 저는 지겨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지루할 수는 있는, 지겨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패치가 크지 않으니까 패치 15cm, 15cm 작잖아요. 요만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스티치 기법을 한 가지를 한 번 쭉 간 거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모양을 낸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작업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번 달 한 달 동안 하실 건데 이 작업을 모든 라인마다 할 필요는 없고 라인이 그러니까 패치가 조그만한 부분들 있죠. 이렇게 작게 들어간 애들 이렇게 작게 들어간 라인까지는 굳이 작업하지 않으셔도 되고 큼직큼직하게 들어간 라인에 이렇게 이런 스티치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랑스 자수 이제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간혹 이렇게 색감이 많이 없는 부분 아니면은 무지 단색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나 무늬가 많이 없는 부분이나 이렇게 무늬가 연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런 포인트 자수 하나씩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돼요. 이런 애들은 이거 근데 사실 안 넣고 라인만 따도 되는데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부분에서 이 무늬를 따라 이 무늬가 큰 꽃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큰 꽃을 따라서 바깥쪽 테두리 라인만 아니면 여기에 뭐 버튼홀이든 뭐 입체져서 올려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초보분들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입체자수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아웃라인으로 뭐 아니면 버튼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꽃 라인만 이렇게 스티치를 떠줘도 예쁩니다. 제가 여기서 이 꽃무늬대로 이렇게 그냥 술을 놓은 것처럼 뭔가 무늬가 큼직한 부분에서는 그 무늬를 살려서 그 무늬가 도안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덧술을 놓으셔도 예뻐요. 근데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 모든 선에 라인을 따서 술을 놓으면 하기도 힘들지만 조금 많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기 보면은 라인하고 상관없이 라인은 이렇게 왔지만 여기서부터 그냥 막 출발해서 이렇게 라인 따라 가기 여기는 라인이 없는 부분 여기 무지 부분에서 출발해서 라인 따라서 가고 여기에 그냥 스티치를 조금 놨죠. 그리고 여기가 꽃무늬였어요. 장미꽃이 이 원단이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였었는데 여기가 잘렸겠죠. 원단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그 꽃 모양대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준 거예요. 주고 여기는 버튼으로 이렇게 아니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이렇게 꽃잎 모양 라인을 딴 다음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이렇게 줘서 그냥 요런 큰 꽃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셔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지금 여기처럼 라인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패치의 라인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패치의 라인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공간이 너무 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건 다 아직 완성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스티치를 조금 넣어서 그 부분을 채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하기 위해서 그 크레이지 퀼트에 가장 많이 보이는 스티치 기법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저의 잔소리였습니다. 한 30분, 35분 정도 지났으니까 5분 쉬었다가 방송 다시 킬게요. 스티치 연습, 스티치 하기 전에 원단 할 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스티치 기법 설명드리고 할 거라서 영상 한 번만 끊을게요.